자, 우리 253페이지. 자, 우리 이제 채용을 했고, 그래서 채용한 계획을 세우고 모집을 해서 선발을 하고 시보를 거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선발 도구의 효용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이 조금 중요하고, 모집에서 무슨 사유? 결격 사유가 조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공무원들의 능력을 개발시키는 첫 번째가 교육훈련이라 그랬습니다. 요즘 교육훈련은 가장 출제가 안 돼요. 가장 출제가 안 됩니다. 그죠? 아주 옛날에는 OJT와 OFJT 개념만 잡으시면 되고, 그건 시험 잘 안 나오니까. 최근에 가끔 나오는 게 이제 액션 러닝. 가장 액션 러닝의 중요한 특징은 리얼 플러블러. 다양성과 중복성을 갖춘 팀이 스스로 질의응답 성찰하니까 누가 필요가 없다? 강사가 필요 없다 그랬죠. 그죠? 역량 기반 교육훈련 있고요. 평가입니다. 그래서 인사배치. 그다음에 경력관리 등이 있는데,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평가. 사람에 대한 평가. 알았죠?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도. 자, 한번 해볼까요? 실력도. 자, 시작. 실력도. 그래서 공무원의 실적과 능력과 태도. 다시 실력도를 검정 기록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실력도를 검정 기록 활용하는 거죠. 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활용됩니다. 평가의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는 인성, 서열법입니다. 뭐 송강호, 황정민. 영화배우 중에 누가 가장 뛰어나요? 아까 또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서열법 1등, 2등 이렇게 하는 게 서열법인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노는 것이 도표식 평정이에요. 도표식. 도표를 만들어서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강제 배분. 이렇게 이제 방법론 있고요. 자, 갑니다. 행동. 다시 무슨 중심의 평가? 행동 중심의 평가. 자, 한번 해볼게요.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자, 갑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의 성실성을 평가하는데, 성실성은 되게 추상적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 누구가 갑을 병정 있는데 누가 1등, 2등, 3등, 4등이라고 하면, 내가 병은 자기가 1등이라 생각하는데 자기가 3등 받았으면 억울하겠죠. 자, 갑니다. 자, 중요 사건이라고 해요. 다시 뭐라고? 중요 사건, 핵심 사건, 크리티컬 인시던트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 성실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 예를 들면 지각하거나 결근하거나 근무 태만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이 아니죠. 이거는 여러분, 자, 중요 사건은 이게 객관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거죠. 다시 뭐라고요? 성실성을 그냥 서열법으로 평가하면 되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수용성이 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실한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무슨 사건? 중요 사건, 핵심 사건을 기록했다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사건이라고요? 중요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중요 사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보기에는 뭐가 가장 불성실해요? 그쵸, 우리가 결근이 가장 불성실한 거 알겠죠? 그죠? 결근. 그 다음에 근무 태만, 지각,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 이거 좀 어렵습니다. 잘 봐야 돼요. 크리티컬 인시던트입니다. 번역해 보시죠. 크리티컬, 결정적이다, 중요하다, 핵심적이다. 어떤 사람은 무슨 사건? 중요 사건.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핵심 사건이라 그래요. 요게 뭐라고요? 요게 성실을 평가하는 관찰 가능한 객관적인 행동이죠. 그죠? 자, 그러면 CIM이라고 할게요. 메스드.
무슨 사건 기록법? 중요 사건 기록법에 도표에서 4점, 3점, 2점, 1점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갑은 지각 결과는 안 하는데 좀 근무 태만은 해요. 뭐 담배 피러 자주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렇게 중요 사건에 도표를 연결했죠. 요게 BARS입니다. 바스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성실성을 앵커. 닷을 내린다. 앵커. 근데 이 바스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갑이 가끔은 지각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의 성실성을 요 중요 사건 하나만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매우 관찰 안 4, 3, 2, 1로 합시다. 자, 그러면 다시 요 바스에다가 다시 뭘 연결했어요? 도표를 연결했죠. 그러면 보스 오브저버의 영어 단어가 여러분 잡으세요. 오버저번스하고 오버저베이션하고 이걸 명사가 두 개가 있죠. 오버저번스는 뭘 준수하다는 거고 오버저베이션은 관찰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해볼게요. 갑은 대체적으로 한 2점 정도 되고 근무 태만은 좀 자주 하는데 지각은 잘 안 하고 결과도 잘 안 한다는 거야. 각 행동이 뭐 되는지 관찰되는 정도를 기록하죠. 이 행동 중심 평정은 왜 등장했다고요? 성실성을 갑을 명정해서 니 1등, 니 2등, 니 3등, 4등 서열법을 하면 수용성이 떨어진다 그랬죠. 근데 야, 너 엄마 결과는 2번 했네. 너 결과는 1번 했네라고 객관적으로 해버리면 빼박 캔트죠. 그래서 무슨 중심의 평가? 행동 중심의 평가를 합니다. 행동 평가. 그러면 CIM을 쫙 만들어내고 그걸 도표를 연결하면 바스고 바스에 다시 도표를 연결하면 보스가 되죠.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바스는 하나만 고르는 거죠. 하나만. 근데 보스는 각각이 관찰되는 정도를 다 기록하죠. 그래서 이것을 보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평정 오류가 있는데 요거는 쭉 보면 됩니다. 시험에 아주 많이 넣어. 요게 아주 많이 넣죠.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요것만 넘어가면 인사행정은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자, 요거는 이제 인사평가의 이론적인 내용이었으면, 자, 우리나라의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4급 이상 공무원을 평가하는 거는 무슨 계약을 체결해서? 성과 계약을 체결해서 평가한다 그래서 성과 계약 평가라 그래요. 알았죠? 5급 이하는 근무 성적 평가입니다. 근무 성적을 평가한다 그래서 근무 성적 평가가 되겠어요. 여기서 만약에 5급도 근무 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면 가능하긴 합니다. 알았죠? 요까지 시험에 나왔고요. 자, 요거는 차이가 나는 거는 요거는 1년에 한 번 해요. 1년에 한 번 하면 언제 하겠어요? 12월 31일을 하겠죠. 그죠? 요게는 1년에 2번 합니다. 1년에 2번 해요. 자, 그리고 요게 차이 납니다. 요거. 이 사람들은 성과 계약 평가는 장관하고 성과 계약을 체결해서 평가하지만 자, 갑니다. 요거 해야 돼요. 요게 시험 납니다. 입퇴십. 자, 해봅시다. 입퇴십 시작. 입퇴십. 이걸 외우는 이유가 있었어요. 실력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5급 이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하면 여러분의 근무 성적 평정의 대상이 몇 개라고요? 2개야, 2개. 기본 항목이 뭐라고요? 실적과 능력. if 태도 10%니까 태도는 반영할 수도 있고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도는 무슨 항목? 자유 항목. 실력
실력도, 다시 말하고, 실력도의 if 태시비야. 다시 말하고, if 태도 10%. if 태도 10%. 됐습니다. 나머지는 둘이가 똑같은데, 자, 도표식의 강제 배분이 최하위 10%인데, 아까 있죠? 최하위 10%. 이거는 성과급, 미지급 비율이 몇 프로라고요? 10%하고 똑같습니다. 도표식 평정을 하면 헬로 이펙트가 엄청 많이 나타납니다. 도표식 평정한 헬로 이펙트.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 요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활용도 여기는 승진 후보자 명부에 90에서 95% 반영하는데 여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양자가 차이가 나는 거하고 똑같으시는 거. 여기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자, 한번 봅시다. 나머지는 좀 쉽습니다. 그냥 쭉 보면 돼요. 자, 갑니다. 준비됐죠? 이제 인사평가, 근무성 평정입니다. 개념에서 동그라미 1번, 실적의 실자, 능력의 역자, 태도의 도자, 실력도. 조선시대에는 도목정사를 했대요. 시험에 나옵니다. 효용은 어떤 사람 승진시켜야 돼요? 금평 좋은 사람. 어떤 사람 성과급 줘야 돼요? 금평 좋은 사람. 그죠? 인사행정의 기준, 채용의 타당도. 무슨 타당도? 기준 타당도라 써보세요. 기준 타당도. 기준 타당도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금평 성적이 좋은 사람을 승진시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갑시다. 성과 계약평가 4급 이상 동그라미. 금평은 5급 이하. 5급도 성과 계약평가가 가능하고 복수평정은 이중평정입니다. 직권 상급자를 평정자라 그러고 차상급자를 확인자라 그래요. 다시 우리나라엔 평정하는 사람이 몇 명이다? 2명입니다. 알았죠? 아무래도 한 명이 평정하는 것보다는 2명이 평정해야지 그 공정하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있고 하향적, 상향적. 다시 하향 출작 계약을 체결하는데 어떻게 체결한다고요? 장관이 위에서부터 하향적으로 체결하는데 부하들이 조금 자기의 의견을 반영해요. 알았죠? 그래서 탑다운과 바텀업을 동시에 하는데 여기는 자 실적 능력 기본 항목 태도는 몇 프로? 10%. if 태도 10%. 1회 이상의 성과 면담. 사전적이라 쓰세요. 성과 면담은 여러분 평가하기 전에 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향적인 평가다라고 얘기합니다. 상대평가 도표식의 강제배분 최하위 10%. 이거는 양자가 같죠? 그 다음에 한 번 하느냐 두 번 하느냐 체크. 자, 결과 공개합니다. 공개 동그라미 요특시 소극 공개라고 쓰세요. 공개합니다. 이 신청한 확인자. 확인자가 누구예요? 상급자죠. 차상급자. 다시 뭐라고요? 차상급자. 여러분을 평정하는 사람은 평정자.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때, 여러분 고등학교 때 성적표에 여러분 잘 안 봤죠? 성적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표에 보면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담임 선생님이 있고 여기 교감 선생님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의 직근 상급자죠. 평정자고 이 사람이 차상급자니까 확인자. 이 신청은 당연히 평정자한테 하면 안 되죠. 누구한테 해야 돼요? 확인자한테. 이 신청한 확인자한테. 불보건 금평위원회 밑줄. 소청심사 안 됩니다. 별표. 소청심사 안 돼요. 알았죠? 미리 말할게요. 소청심사 안 되는 게 두 개인데 시험에 잘 놉니다. 바로 승진 탈락과 금평점수입니다. 승진 탈락과 금평점수는 소청심사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승진 후보자 명부 95% 이상 별표. 승진 후보자 명부에 95% 이상 활용한다는 거죠. 넘어갑시다.
도표식 평정입니다. 아시겠죠? 도표식? 근데 헬로 이펙트 별표. 가운데야 이거는 어쩔 수 없죠. 그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데 수, 우, 미, 양, 가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쭉 있는데 요거는 평정 등급이죠. 국어, 영어, 뭐 한문이 할까요? 이렇게 있으면 수 이렇게 하면 얘 한문도 잘하겠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한 평정 요소가 다른 평정 요소에 영향을 주는 걸 무슨 이펙트? 헬로 이펙트, 연쇄 효과, 현혹 효과라고 합니다. 강제 배분을 하면 바로 상대 평가를 위해서는 할당에서 강제 배분을 합니다. 강제 배분하는데 엄격화, 집중화, 관대화를 방지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역산제가 일어납니다. 역산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많이 하죠.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가벌 병정했어요. 실력도라 그랬죠. 자, 잡으세요. 잡으세요. 이렇게. 요렇게 평가해서 1등, 2등, 3등, 4등을 하는 게 바람직한 평정의 방향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요번에 이 최고참이라서 승진해야 돼요. 나머지는 알아서 등급을 줘요. 그러면 1위에 맞춰서 점수를 맞춰 가겠죠. 바람직한 방향은 정방향, 반대 방향은 무슨 방향? 역방향. 바람직한 계산은 정의 계산이라면 반대로 거꾸로 계산하죠. 먼저 평정을 하고 나서 나중에 순위를 정해야지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선순위 후평정입니다. 맞죠? 먼저 뭘 정하고 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평정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연공서열에 따라서 평정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죠. 자, 이게 시험 노는데 강제 배분하고 강제 선택은 부적합한 항목 별표. 그러니까 배분은 할당의 문제라면 강제 선택법은 왜 강제로 선택하도록 할까요? 나쁜 항목을 강제로 다시 알았죠? 나쁜 항목을 강제로 선택하게 하는 법은 무슨 선택법? 강제 선택법이고 강제 배분은 평정 결과의 분포의 문제죠. 그죠? 그래서 강제 배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체크리스트는 yes or no 아시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롯데리아나 뭐 코스트코나 또는 이마트 같은 데 가면 화장실에 가면 거울은 닦여져 있는가? 예, 아니요. 비누는 있는가? 예, 아니요. 가부, 예, 아니요. yes, no만 체크하도록 하는 거죠. 사실 기록법이 있습니다. 산출량만 기록하는 거고 객관성이 높다 밑줄. 서열법은 그냥 종합적으로 그렇죠.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비교하는 거죠. 평가센터분은 에세이는 서술식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등급이나 점수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설명식으로 쓰는 거죠. 가감법은 아시겠죠? 그죠? 100점을 하고 지각은 5점, 결과는 3점 이렇게 점수를 빼나가는 걸 가감법이죠. 넘어가시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있습니다. 255페이지 중요사건 기록법은 크리티컬 인서던트만 밑줄 치시고 크리티컬 인서던트. 자, 그 다음에 행태규존 척도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ABC에서 C 보시죠. 가장 이상적인 과업 형태에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하기까지 몇 개의 등급을 구분하고 각 등급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점수를 할당합니다. 그래서 서열화 한다고 돼 있죠. 뒤에 뭐 한다? 서열화 한다. 아이고 지워버렸다. 그죠? 자, 보세요. 아까 있죠. 자, 성실성에 어떻게 서열화를 했죠? 성실 근무가 4점이면 근태가 3점이고 지각이 2점이고 우리가 결근이 1점이죠.
서열화를 했죠. 그죠? 서열화를 했죠. 그 행태를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고, 넘어가시죠. BOS, Behavioral Observation. 다시 뭐라고요? Observation Scale. 그래서 2번. 특정 행태가 관찰되는 빈도수 밑줄, 빈도수. 그래서 바스의 단점.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아까 했죠. 이 사람은 가끔 지각도 하고, 근태도 하는데, 바스는 하나만 선택하니까 다른 거는 전혀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러한 상호 배타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고, 넘어갑시다. 밑에 보면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협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위에 256페이지 위에 거 보면 1, 2, 3, 4, 5, 6, 7에서 그 중에 하나만 고르는 건 뭐라고요? 바스죠. 근데 밑에 가보면 보스는 1, 2, 3, 4, 5에서 매우 관찰되지 않은 매우 관찰되면 5개 각각 중요 사건의 각각을 관찰되는 빈도를 표시하도록 해놨죠. 그죠? 이거는 보스가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평정 오류입니다. 분포상 오류는 관대와 집중화, 엄격화. 관대와 집중화, 엄격하죠. 이건 너무 쉽고요. 상관관계 오류는 스테레오타입입니다. 사후 조정이 불가능하다. 분포적 오류는 엄격하면 점수 올려주고 관대하면 점수 좀 낮춰줘가지고 조정 가능하죠. 자, 4번이 많이 나옵니다. 규칙적 오류는 집중화, 관대와 엄격하죠. 어떤 사람은 계속 점수 좀 엄격하게 주고 어떤 사람은 계속 점수를 좋게 주는 경우를 말하고요. 자, 총계적 오류입니다. 일관성 없는 밑줄. 사후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40번까지 여러분 평가하는데 1번부터 20번까지는 엄청 엄격하게 줬다가 그 다음에 21번부터 25번까지는 관대하게 줬다가 막 불규칙하게 나타나면 조정 안 되겠죠. 그죠? 자, 헬로 이펙트 별표. 후광 효과입니다. 연쇄 효과, 현혹 효과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긍정적인 동그라미. 옆에 위에다 써보세요. 용모 단정, 화살표, 성실. 우리가 용모가 단정하면 성실하게 보이는 것이 전형적인 뭡니까? 바로 후광 효과죠. 후광 효과 됐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패션의 완성은 뭐야? 얼굴이잖아요. 그게 전형적인 후광 효과죠. 그죠? 됐습니다. 풀 효과는 나쁘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뚱뚱한 사람은 좀 느려 보이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건 무슨 효과? 뿔, 혼 이펙트. 다시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헬로 이펙트.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혼 이펙트입니다. 넘어가시죠. 논리적 오차. 이게 논리적인 상관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를 논리적 오차라고 얘기합니다. 생산량을 보세요. 누가 일 잘하는 거 보세요? A가 일 잘하는 거 보이는데 A는 100시간 만에 만들었고 얘는 5분 만에 만들었어요. 그러면 누가 일 잘한 거야? B지. 그런 것처럼 다시 생산량을 보고 일을 잘하라고 하면 논리적인 상관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얘가 나와 있죠. 산출량이 많으면 숙련도가 높다는 것도 전형적인 무슨 오차? 논리적 오차죠. 해바라기는 잘 안 나오고요. 근접한 최근 실적 밑줄. 아시겠죠? 그죠? 최근 실적을 이렇게 남자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맨날 저는 이제 올드스쿨이잖아. 올드스쿨. 과연 우리나라의 최고의 축구 선수가 차범근이냐 손흥민이냐 논쟁에서 요즘에는 거의 손흥민 선수라 그러죠. 왜? 최근에 우리가 하는 걸 보니까. 근데 차범근 선수 뛰는 거 못 봤잖아요. 그죠? 나는 아직 손흥민 선수가 차범근 따라오지도 못하고 생각하거든. 저 또 약간 올드스쿨이라서 GD가 스테이지보다 더 뛰어난 뮤지션이라 그러더라고. 요즘 애들이. 그런다고. 야, 이런 깊은 빡침.
내가 스테이지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GP가 그 정도 느낌은 아닌데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무슨 효과? 근접 효과 때문이죠. 최근 실적을 좋게 푸는. 이 반대가 뭡니까? 옆에다 쓰세요. 첫머리 효과. 근처에다가. 첫머리 효과는 뭐겠어요? 딱 느낌 있죠? 이걸 초두 효과라고 그래요. 초두.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무슨 공연을 1번부터 10번까지 하면 거의 대부분 왜 뒤에 하려고 그래요? 맨 마지막 게 기억에 많이 났거든. 무슨 효과? 근접 효과인데 오히려 반대로 맨 처음 했던 공연이 기억에 강하게 남을 수도 있어요. 이거 무슨 효과라고 그래요? 첫머리 효과, 초두 효과라고 합니다. 선입견은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 편견이죠. 유형화, 상동적으로 합니다. 우리 많잖아요, 여러분. MBTI 같은 거, 또는 인천 당구 짜다,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종교 믿는 사람 어떻고, 어떤 동네 사람 어떻고, 어떤 지역 사람 어떻고, 막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편견이죠, 편견. 투사는 자기와 가진 특징을 다른 사람한테 투사하는 거죠. 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기러기 아빠, 기러기 부하.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기러기 아빠인 상관이 기러기 아빠인 부하를 평가할 때 너무 애잔하게 평가할 수도 있죠. 왜요? 내 감정을 평정자가 자신의 감정을 누구한테? 비평정자한테 투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됐습니다. 여기서 근접효과 별표 치시고 후광효과 별표, 폰 이펙트까지 해서 요 세 개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요걸 좀 많이 기억 좀 해주시고 지각 오류는 우리가 봤으니까 넘어갈게요. 다면평가 98년 체크 2000년 이후부터 금평 결과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참고 자료. 참고 자료. 그러니까 부처마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다면평가를 하면 이거는 가장 좋은 거는 그거죠. 여기 사람이 있으면 여기 이제 평정자가 있습니다. 그죠? 얘는 싸가지는 참 없는데 평정자한테만 잘 보여요. 그러면 동료들이나 타 부서 사람이나 부하들이나 고객들한테는 캐 싸가지겠죠. 우리 상급자 위주의 평가는 이 사람을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죠. 그래서 360도 대한 평가인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과장님인데 과연 대리가 과장님이 얼마나 성과나 실적이 좋은지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과장은 뭘 해봤어요? 대리를 해봤잖아요. 그죠? 대리는 과장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다면 평가는 인기 투표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까운 사람한테는 평가를 좀 엄격하겠죠. 왜냐하면 내 경쟁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옆 부서에서 몇 번 인사하고 밥 안 먹었으면 그냥 대부분 다 좋게 평가해 줄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 갑니다. 다면화 입체와 밑줄, 정실주의 차단, 객관 공정, 신뢰. 팀워크에 적합한 편이 맞죠? 팀은 수평적이잖아요. 그죠? 상호 보완적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다면 평가가 꼭 필요합니다. 무임승차 억제합니다. 그죠? 직원 간의 의사소통 전가 3번 별표. 원활한 인간관계 밑줄, 민주적 조직 문화. 단점은 그 표플리즘 나와 있죠? 결국은 무슨 투표? 인기 투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인간관계를 더욱더 중시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3번 시간 비용이 많이 들고 평가단 선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죠? 너무 가까우면 나하고 경쟁자니까 제대로 평가 안 할 테고 너무 멀면 잘 모르죠. 그죠? 넘어갑시다. 역량평가입니다. 역량평가가 여러분 왜 아까 미래지향적이죠? 여러분 자 역량평가는 위에다 써보세요. 4급 화살표 상급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위에다가 4급에서 상급으로 우리 상급 이상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예요? 고공단위죠. 거기서 여러분 사전에 이 사람이 고공단위 될 수 있는지 검정장치로 무슨 평가를 해요? 역량 평가를 한다 그랬죠. 사전 검정장치로 무슨 평가를 한다? 역량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좋아요. 왜? 이 사람이 자 여러분 근무 성적 평정은 지난 1년 동안에 얼마 잘했는지 보는 거잖아. 이거는 이 사람이 앞으로 고공단위 될 수 있는지 보는 거니까 과거지향적이에요, 미래지향적이에요? 미래지향적이죠. 자, 과거지향, 미래지향 별표. 밑에 역량평가에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역량은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행동의 특징이기 때문에 객관성과 측정 가능성이 높다. 밑줄 같은 칸 옆에 보시면 실력도는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체크. 과거지향이다, 미래지향이다. 다시 뭐라고요? 과거지향이다, 미래지향이다.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됐습니다. 동그라미 2번 사전 검정 장치. 이제 이해했죠? 역량평가는 무슨 장치다? 사전 검정 장치입니다. 동그라미 3번 구조화된 모의사항 외부 변수 통제.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하죠. 누구나 똑같은 상황에서 평가센터법 9명의 평가센터를 통해 9명의 평정자가 한다는 거죠. 자, 인사이동입니다. 승진 9번만 볼까요? 여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승진할 수 있는 얘기인데 실제로 거기만큼 딱 맞춰서 승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알았죠? 자, 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9급부터 6급까지는 승진 심사를 합니다. 알았죠? 승진 심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승진 후보자 명부에 따라서 승진하니까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되겠고 금평이 95% 이상 반영된다는 까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6급에서 5급 관리자로 승진하는데 요때만 특이해요. 요때만. 그거 있죠. 동그라미 5번. 그래서 여기서는 승진 심사를 할 수도 있고 귀찮으니까 승진 시험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요것만 기억합시다. 알았죠? 그 다음 여러분, 자, 여러분 했잖아, 우리. 5급에서 4급으로 똑같이 무슨 평가? 역량 평가를 해서 통과하면 또 심사를 해서 들어가죠. 그 다음에 4급에서 3급 들어갈 때는 또 고공단에 들어가니까 또 역량 평가를 거쳐서 승진 심사하죠. 어디만 시험을 볼 수 있어요?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은 뭘 할 수 있다? 시험과 심사 중에 부처가 자율적으로 선택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6급에서 심사 중에 또는 5번 거쳐야 된답니다. 요거까지만 기억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시험에 안 오는데 9번은 여러분 9번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9급 되고 나서 1년 6개월 지나면 어디로 몇 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 8급. 승진, 최저, 소요, 연수죠. 그죠? 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1년 6개월 되면 바로 해주는 거 아니야. 이 1년 6개월 채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죠. 수명, 여러분 앞에 승진 후보자 명부 앞에 여러분들이 20명 있으면 20명이 다 승진하면 그 다음에 내 차례야. 구청별로 또 좀 달라요. 그죠? 뭐, 요즘에 뭐 동탄 같은 데는 커지는 도시는 승진이 엄청 빠르겠죠. 좀 이렇게 적어지는 도시는 또 승진이 줄 수도 있죠. 그죠? 8급에서 7급은 2년, 7급에서 6급도 2년, 5급은 3년 6개월이네요. 5급에서 4급은 4년, 4급 3년.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승진의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밑에 쓰세요. 승진 한계 없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 여러분. 9급은 4급까지만 승진할 수 있다는 건 승진의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승진의 한계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근데 상급까지만 한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고공단은 뭐가 없어요? 계급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고공단은 계급이 없습니다. 승진의 기준이 경력이냐 실적이냐는 넘어가시고. 자, 다음 페이지. 260페이지 보시면 2번이 조금 나옵니다. C죠. 자, 우리나라는 누구나 다 승진하고 싶은데 자리는 부족하죠. 그걸 완화하는 제도가 이렇게 많습니다. 대우공무원 제도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자, 부장, 대우, 과장이면 부장이에요, 과장이에요? 그죠? 과장인데 뭘 대우해줘요? 부장으로 대우해주니까 무슨 공무원? 대우공무원이요. 그죠? 됐습니다. 필수 실무관 됐죠. 승진 포기를 하면 필수 실무관이라고 지정해서 대우공무원 수당을 줍니다. 복수직급제. 원래 상급은 국장이고 4급은 과장이거든요. 근데 이 과장님을 국장으로 승진시켜야 되는데 국장 자리가 없으면 상급인데 상급은 국장이 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과장이 맡게 되는 것을 복수직급제라고 그럽니다. 여기까지는 보시면 되고 계급 정년제가 가끔 나옵니다. 윤정은 이거 계급 정년제 뭔지 알아?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6급에서 5급 6급에서 5급 승진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자 6급에서 5급 아까 3년 6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승진 최저 소연수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자, 무식하게 합니다. 5년 이내에 승진을 못하면 강제퇴직. 다시 뭐라고? 5년 이내에 승진 못하면 강제퇴직하는 게 9급, 6급이라는 계급에 뭐가 있다? 정년이 있는 거죠. 그죠? 무슨 정년제? 계급 정년제. 일정 계급에서 승진하지 못하면 자동 퇴직하는, 일정 계급에서 뭐 하지 못하면 승진하지 못하면 자동 퇴직하는 됐습니다. 일정 계급에서 승진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퇴직하는 제도. 다시 무슨 제도? 계급 정년제. 장점, 인력 유동률을 제고하고 침체 방지. 아무래도 징계 면적이나 직권 면적보다는 더 객관적이죠. 그죠? 단점은 직업 공무원 제도를 위배하죠. 평생 명예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 갑자기 나가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오히려 일 잘하는 사람을 잘라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B. 숙련 공무원들의 인위적 배제.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조정되면 이직률이나 유동률을 조정하기가 곤란하죠. 그죠? 갑자기 사람이 많아서 한 방에 다 나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자진퇴직할 경우에 명예퇴직 수당을 줍니다. 무슨 퇴직? 명예퇴직. 넘어갑시다. 우수 공무원들은 특별 승진. 여러분들이 특별 승진. 1호. 다른 공무원의 기감이 된. 기감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죠? 모범이 된다. 모범이 된다. 2번. 직무수행 능력 탁월. 3번. 제한 채택. 4번. 명예퇴직할 때. 사망할 때. 이게 이제, 이게 아시잖아요. 이게 좀 슬픈 얘기인데 여러분, 이거 한 번씩 뭐, 경찰이나 소방공무원들 순직할 때 1계급 특진해 주는 게 바로 5호죠, 5호. 됐습니다. 경력관리제도가 있는데, 경력관리제도는 거기 개념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경력 목표와 경로를 일치시켜주는 과정인데, 우리는 연공서열 동그라미, 갈지자양의 순환보직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6년에 도입되어 있는데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원칙은 넘어오고 경력 목표 뭐 이런 제도 등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력관리제도는 좀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사기관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발적 근무 의욕 미출. 공무원의 사기는 뭐다? 자발적인 근무 의욕입니다. 집단의 단결력이나 응집력을 사기라고 하죠. 그죠? 사기는 개인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 현상, 집단적 현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해야 될 이유가 그거죠. 여러분 혼자는 공부하기 싫은데 스터디를 가서 같이 하면 다른 사람들이 참 열심히 공부하면 나도 덩달아서 열심히 공부하게 되죠. 그죠? 사기는 개인적이면서도 무슨 현상? 집단적 현상이죠. 사기 측정까지는 다 넘어가시고 사기 결정 요인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거는 보수가 있고요. 연금, 복리후생. 비경제적인 거는 사회, 심리 밑줄. 스타리라는 학자는 상대적으로 비경제적인 것들을 강조했죠. 그죠? 그래서 사기라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돈을 많이 줄 수도 있지만 비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들의 어떤 자긍심이나 명예, 성취감 등을 높여줘도 좋다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사실 공무원들 여러분 일단 합격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지금 뭐 집에서 좀 숨기고 싶은 아들, 딸이지만 공무원 붙자마자 어떻게 해요? 어깨에 뽕이 들어가서 우리 아들이 요번에 우리 딸이 요번에 시험에 붙었어 이러면서 또 여러분 부모님들의 자랑이 되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공무원 노조, 정치적 중립, 제한제도, 인사상담, 고충 처리, 신분보장. 그래서 F 다음에 여러분 G죠, G. F에 신분보장 및 징계가 나와 있죠. 그죠? 그 동그라미 밑에다가 G. 그렇지. 유연근무라고 쓰세요. 유연근무. 요즘에 참 강조되는 사기 관리죠. 재택근무나 유연근무가 되겠습니다. 자, 고충심사부터 한번 볼까요? 고충심사. 동그라미 1번. 인사조직 처우 각종 근무 조건 신상 문제 동그라미. 성폭력, 성희롱 체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5급 이상.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합니다. 여러분 소청심사위원회 위에다 쓰세요. 오늘 오전에 했는데 소청심사위원회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인사혁신처 쓰세요. 인사혁신처. 보통은 6급 이하입니다. 아, 우리 똑같네요, 여러분. 중앙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이라고 그랬죠.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눠져 있고.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은 기속력 있다, 없다? 없다, 별표. 옆에다가 CF 해가지고 소청심사는 기속력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그러니까, 해볼게요. 여러분, 잡으세요. 소청심사위원회가 우리가 소청심사의 업무를 하기도 하고 고충심사 업무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죠? 요거는 기속력, 구속력이 있는데 요거는 구속력이 있다 없다? 구속력이 없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고충심사 청구를 잘 안 하더라고요. 왜? 그래서 좀 처우 개선해라 이렇게 해도 그걸 안 따라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신문 보장 가시죠. 자, 요거는 요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68조 밑줄 형의 선고, 징계. 이 법의 정황에 따른 본인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 안 당합니다. 1급 동그라미. 직무 등급이 가장 높은 고공단은 밑에다가 가 등급 쓰시고 가 등급. 아까 고공단의 직무 등급이 두 개 있죠. 가 등급과 나 등급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가 등급.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모든 직업 공무원은 신분보장 된다. OX, X, 그죠? X, 그죠? 1급 공무원은 뭐 안 된다? 신분보장 안 됩니다. 됐습니다. 필요성 한계는 안 봐도 됩니다. 정치적 중립. 국가공무원법 65조 별표. 지방공무원도 동일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한번 나왔고요. 자, 여러분들은 정치 공무원 되고 나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여기 있죠? 65조에 있죠? 정당 동그라미. 정치 결사,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면 안 돼. 알았죠?
이 정치 결사, 정치단체 조심해야 돼요, 뭐. 그죠? 여러분들이 뭐. 정당은 당연히 안 되는데, 국민 정신 개선 해결에 이런 거면 이게 정치단체 이제 애매하죠? 그런데 관여했다가 나중에 걸릴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자, 2번. 공무원은 선거 동그라미. 선거에서 특정 정당, 특정인을 지지 반대하기 위해서 다음 행위하면 안 됩니다. 투표해 하지 마. 서명을 해도 안 돼요. 문서를 기재해도 안 되고 기부금을 모아도 안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정치단체에 가입한 걸 권유해도 안 돼. 알았죠? 상식적인 생각에서 다 안 되겠죠? 됐습니다. 다시 정당 가입하면 안 되죠? 선거에서 누구 찍지 마. 그 사람한테 기부금 내. 너 정치단체에 가입해. 이런 거 안 돼요. 알았죠?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